근데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전 본부장 두 사람은 서로 측근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대장동 개발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 이재명 후보와 유 전 본부장이 열흘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선거를 도와줬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성남시 업무 또는 경기도 업무에 일부 사용한 업무를 맡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인 건 맞죠. 그러나 저희가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수시로 업무 현안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고. 배신감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그럼 배신감을 느끼신 이유는 뭐예요? 공직은 청렴하게 해야 되고 절대로 막이들이니까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정말 조회 때마다 수없이 제가 얘기를 해서 그 영상들이 아직도 돌아다니는데, 어쨌든 인연이 있어서 일을 한 그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와는 그럼 개인적 친분은 없으신가요? 개인적 친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일하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예전부터 알고 오던 사이도 아니고 그때 만났지만 어떤 호응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서로 일을 한 거고. 예. 오늘 조선일보 보도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이재명 지사 그리고 뒤에 흰색 모자를 쓰던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2015년 1월에 9박 11일 열흘간 정도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같이 갔는데, 글쎄요, 뭐 해외 출장만 갔다고 해서 이 보도가 나왔을 리는 없을 테고 뭐 때문에 이 사진과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부각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유동규 씨에 대해서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또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을 한자로 표현하면 측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가까운 사람과 측근은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다른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측근이라고 하면 뭐 정치적 미래 이제 운운하는데, 두 분은요 2010년도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계속 함께 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 다음에 경기관광사장까지 그 정책 중요한 거기 때마다 캠프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선거 이기면 캠프에 나와서 다시 그 도시공사 간부하기도 하고, 그거를 측근이라고 그러지 뭘 측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본인이 이걸 부인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2015년 1월 달에 당시 성남시가 도시의 트램 일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호주와 뉴질랜드를 9박 11일 동안 갔어요. 아, 트램이요? 그렇죠. 그 11명인가 정도 갔는데, 거기에 보면 성남 도계공에서는 이제 유 본부장이 따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1일 동안 같이 또 출장하다 보면 꽤 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유동규 본부장이 그 측근이라는 기사는 많은 기사가 있었어요. 그걸 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같이 이렇게 기사를 보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자꾸 측근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계속 주장을 하시니 언론 입장에서는 그 측근 맞아요 라는 증거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측근은 측근이다 이야기하면 끝인데, 측근을 자꾸 측근 아니라고 저렇게 강조를 하시니, 또 측근의 기준을 정치적인 미래 운운하시는데 본인 정치적인 미래하고 쭉 같이 하셨잖아요. 그거 다 객관적으로 아는 사실인데 그걸 자꾸 부인하시니까 자꾸 이런 증거들을 지금 언론에서는 보십시오, 이게 측근입니다 라고 제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관계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14년 말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대장동 개발 설계 연구 용역을 맡겼고,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인가요? 지금 전해드린 두 사람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장을 다녀옵니다. 그 이후 17일 뒤에, 보름여 뒤에 설립보고서가 결재가 됐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뭔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두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나눴을 것이다. 뭐 이런 의혹 제기인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의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는 착한 설계는 내가 했다. 그런데 나쁜 설계는 난 모른다. 이걸로 분리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착한 설계, 그러니까 공공이익 환수하는 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정말 치적이고, 그러나 그 뒤에 초과이익에 대해서 그 수천억 원을 민간업자 7인이 다 가져간 이런 먹튀 설계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유동규가 알아서 했다는 거 분리 대응을 한 건데,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오늘 보도한 저 시기를 보면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 9박 10일을 다녀오는 건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9박 10일에 저 정도 숫자가 그 해외 출장을 같이 가면요, 매일 저녁 30세끼를 같이 먹게 돼 있습니다, 밥을. 그리고 저녁에 또 뒤풀이도 하고요. 편하게 대화를 합니다. 저도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출장을 갔다 오면 굉장히 친해져요.
처음 본 사람도 친해지는데 성남시 관계 통상 그렇다는 예. 거지 뭐 다 그런 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싸울 수도 있죠. 예. 근데 성남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출장단이 가서 9박 10일을 했으면요. 예. 할 이야기 못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기적으로 2014년 12월 30일 날 성남 도공이 용역을 맡기고 1월 달에 출장을 갔다 오고 그 다음 2월 달에 SPC 문제가 되는 그 특수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결재를 이재명 지사가 했다는 시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는 성남 도공이라는 걸 만든 것 자체도 이재명 지사도 인정했듯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남 도공을 만들잖아요. 예. 그 성남 도공이 만들어진 이유가 대장동 사업인데 그 성남 도공의 핵심 간부로서 당시 시장과 함께 시비를 같이 다녔고 그 직후에 바로 대장동에 대한 그 중요한 하나의 축인 예. 이 특수법인 SPC를 만든다는 것을 이재명 시장이 결재했다고 하면 둘 사이에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민수석님, 그래서 네. 결국 나오는 얘기가 유 전 본부장이 지금 구속 수감돼 있고 잠시 뒤에 주제에서도 만나보겠지만 기소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서 얘기한 만큼 그렇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다들 의혹 제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예. 앞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뭐 측근이라는 증거로 아니면 그 이 기간 동안에 가서 대장동 사업 저렇게 일정상 나와 있으니까 그 논의했을 거라는 그 추정으로 쓴 기사인데 예. 사실 기사를 보면서 약간 좀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예. 제가 있어서뿐만이 아니고 이거 보면은 아니 저 일정은 있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업에 관련된 밀도 있는 얘기를 하려면 왜 호주하고 뉴질랜드까지 가가지고 12명이 같이 갔거든요. 예. 말 그대로 판교 트램을 놓고 선진 교통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서 간 자리인데 그 자리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갔겠습니까? 그리고 저 유동규 본부장은 당시에 저 기획본부장인가요? 저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 본부장 자격으로 여러 명이 공공기관 관련 공기업 담당자 자격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그냥 가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자리에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그 이 지사가 그 이재명 도지사가 그 국감에서 말을 했듯이 이분이 사실 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성남시장 선거 도운 것도 맞습니다. 근데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떠나면서는 말 그대로 사표를 던져놓고 그냥 갔어요. 예. 본인이 하고 싶었던 영화 제작 사업에 대한 예산을 뭐 본인도 자랑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라, 자기 직원들한테. 근데 그 돈이 전액 삭감되니까 던지고, 아니 측근이라면 지금 제일 중요한 대통령 경선 할 때 캠프에 나와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뭐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그런 사람을 측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주 안 나타났다 이렇게 제가 순화를 할게요. 예. 윤기찬 대변인님. 근데 여론조사로 또 마무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에 했던 이제 국감 전후로 있었던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지사와 대장동 의혹이 직접 관련이냐 45%, 관리 책임 크다 17%,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후보와 무관하다 14%. 여전히 국민들은 약간의 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만 보면요. 저는 약간이 아니고 많이 갖고 있다고 보고요. 저기에 나온 분 생각들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어쨌든 이 사건 민관 합동 개발 방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인허가권입니다. 근데 인허가권을 당시 이재명 시장이 갖고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사업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관리 책임만 인정한다는 듯한 말씀을 하시고 설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만 본인의 치적이고 나머지는 본인과 무관하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 국민이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회사가 세워지고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고 개발이 추진돼서 개발 과실이 나올 때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뇌물이 주어진 것은 사실은 그 뒤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뭐 법조인들한테 어느 정도 뇌물이 주어지는데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 지사께서 뭐 뇌물을 수수했다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다만 배임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지사가 과연 올바른 업무를 시장 업무를 진행을 했었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적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 것이죠.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의 관계와 관련된 의혹 보도 얘기 하나,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의 부인 정치과 전문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